자, 이번 영상은 저번 주에 이어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공통적으로 오버나잇이나 스윙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쓸데없는 내용 다 생략하고 전업 투자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MTS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관점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매매 방법이 당일 단타와 오버나잇이랑 스윙입니다. 그 외에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그리고 기업을 발굴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돈을 벌고 있는 방법에 제일 자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당일 단타는 뭐 매일 직업처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걸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초반에 시드를 급격하게 불릴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버나잇이랑 스윙도 거의 상승장 끝자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가파른 상승장에서도 무조건 단타를 칠 만큼 단타만 했었는데 거의 최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락장이긴 했지만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뭐 행보라든지 아니면 다시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효과를 몇 배씩 더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며, 저에게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오버나잇. 오버나잇이 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윙. 그리고 당일 단타가 마지막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로도 활용을 할 수야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순위만 봤을 때 오버나잇이랑 스윙을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지금 단타를 더 잘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땡땡고래님이 남겨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스윙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즘 시장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스윙은 자고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막 3%씩 떨어질 만한 추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시장 조건이 좋지 않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일단 스윙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스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증시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증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추세가 하락장이긴 하지만 단기 추세를 봤을 때 나스닥과 코스피가 황금선 위에 있냐 없냐, 아니면 황금선 아래에 있는 매우 위험한 차트인데 자고 일어나면 한 방에 마이너스 3% 떨어질 확률이 높은 차트인가. 차트만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위협적인 차트면, 예를 들어가지고 황금선 여기까지 회복을 했는데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위협적인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어도 자고 일어났을 때 나스닥이 2, 3% 날아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좀 완벽하게 계획을 했어도 원래는 그냥 보합에서 시작해야 되는 스윙하는 종목이 나스닥의 영향 때문에 뭐 시초가가 마이너스 3%로 잡힌다든지 4%를 잡혀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쏟아내가지고 마이너스 5%가 찍힌다면은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안전할 때, 지금은 그래도 코인 분위기와 함께 이 황금선이 분위기를, 단기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종목만 있으면 스윙하기에는 적절한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계속 황금선 밑으로 가서 위협적이어서 지금은 적합한 시장이며, 스윙은 어떻게 다루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나스닥이 2, 3% 떨어질 분위기가 아닐 때 종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종목이 나온다는 말은 당연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래대금, 첫 출발, 아주 예쁜 차트, 정배열, 고점가의 거리를 생각해서 종목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시장이 다시 잠깐 단기로 분위기가 괜찮아졌다고 아무 종목이나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신의 기준과 맞는 종목이 있을 때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스윙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스윙은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인지 매수할 수 없는 시장인지만 판단할 줄 안다면 그 뒤에 종목 고르는 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윙의 목표가는 시세가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양봉이 한 번 나왔을 때 적당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이때 들어갔다. 거래대금을 보고 또 고점과 거리를 보고 들어갔다면은 그 다음날 15%까지 시세가 나왔다는 것은 스윙 기준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한 방에 한 7% 이상만 올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하루 만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 시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목표가를 정해놓고 챙기는 게 전부 매도하기 힘들다면 절반 매도라도 하는 게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요즘 어려운 장 단타 진입할 때 관점과 손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당연히 단타를 진입하는 관점은 평소와 다를 게 없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기본입니다. 손절에 대한 영상은 오늘 오전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단타로 요즘 대단한 수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이랑 내가 매수했는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손절할 준비를 하고 단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단타로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재미를 보는 것은 오버나잇이나 스윙 쪽이기 때문에 단타도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괜찮다면 끝까지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지만 뭔가 하락할 것 같은 시장이다. 수급이 당일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방망이를 당연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부터 오버나잇에 대한 내용인데 오버나잇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좀 더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버나잇 매수 관점에 대한 영상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버나잇은 제가 지금부터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저는 오버나잇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함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오버나잇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버나잇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알면 알수록 쉬울 것입니다. 오버나잇도 내가 낚싯대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린다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종목 선정은 굉장히 쉽고 스윙과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했는데 나스닥이 2, 3% 날아갈 것인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스닥의 추세가 너무 안 좋은데 황금선 밑에 있는데 오버나잇을 한다면 당연히 자고 일어났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트는 황금선부터 봐주면 될 것이고 오버나잇은 스윙보다도 종목 선정이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돈이 몰리는 종목은 첫 출발하는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이게 친한 종목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처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버나잇은 이런 종목만 찾을 수 있다면 요즘엔 MTS 잘 돼 있어서 MTS에서도 거래대금 상위로 조회하면 차트 딱 보면은 이렇게 처음 거래량이 나온 거 그리고 그 전에 최근 고점은 뚫어준 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찾은 다음에 이제 오버나잇의 진입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 3시 넘어서부터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간의 거래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종목을 고르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종가에 매수했다가 시간에 거래해서 2, 3%라도 날라가면은 좀 신경 쓰일 텐데, 오버나잇 자체가 좀 강력하게 빠르게 챙기려고 들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찍힌다면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는 것보다 시간에 거래해서 떨어질 때를 이용하는 게 직장인들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그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거래해서 떨어진다, 그 종목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종목을 찾은 다음에 시간에 거래해서 분위기로 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아무리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어도 당연히 당일 단타나 정리해야 되는 미수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시간에 거래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조건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거래대금까지 나오고 차트도 예쁜데 시간에 거래해서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했다. 서로 이제 단타를 치려고 시간에 거래도 오르락 하다가 결국에 호가가 무너지면서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된다. 그때부터 이제 직장인들의 조건에 갖춰졌습니다.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시간에 거래해서 내리면 그 다음날 뭐 개파락해서 시작하겠지만, 아니면 장전에 매도 물량 소화시키고 오히려 보합이나 갭상승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보너스 수익의 개념이고, 시간에 거래 매수한 가격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은 한 번쯤은 위로 시세가 나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꽤나 높은 확률로 시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두 번째 날 반응이 나와서 조건이 갖춰졌고, 당연히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시간에 거래에서도 핫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에 거래에서 계속 올라가거나 상승률이 높다면 당연히 직장인 입장에서 아쉽구나, 그냥 이번 기회도 물거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락 때 매수해서 내일 상승 때 잠깐 상승하는 타이밍에 적당히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락에서만 노리는 게 직장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으며, 뭐 직장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때 시간의 거래를 기억하는데, 첫 체결부터 한 5시 정도 체결까지는 마이너스 1, 2%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에서 거래를 하다가 한 5시 반부터인가 보합으로 올라오더니 5시 50분쯤에 최고가 한 1.5%인가 올라서고, 마지막 체결에서 한 0.7% 그렇게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다음 날에 6%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5%, 거의 80% 이상 확률로 나중에 내려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한 번쯤은 불꽃놀이를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적당히 먹을 줄만 안다면은 하락에서 시간의 거래 하락에서 매수하는 것은 승률이 꽤나 높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이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버나잇은 시장 중심의 종목이 시간의 거래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것이다. 상승하면 들어갈 필요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오버나잇은 정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1주씩 연습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